포즈의 스토리텔링 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우리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들이고 시각적인 정보만으로 이야기를 느껴지게 해야 돼요. 딱 어떤 한 장의 정지된 이미지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취한 포즈에서 얘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게 다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극에서 말하는 마임이라는 게 있어요. 마임. 행동극 같은 건데 근데 이 마임이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일러스트와 딱 어떤 시각적인 걸로만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포즈의 연출이 굉장히 섬세해야 돼요. 그 섬세함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써있죠. 거만, 추움, 삐짐. 공통점은 셋 다 팔짱을 낄 수가 있어요. 거만하다고 하면은 팔짱을 끼고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든 채로 내리 깔아보는 뭐 이런 게 거만이라고 하면은 추운 거는 똑같은 팔짱을 꼈지만 우리가 추울 때 몸을 움츠리죠. 약간 이렇게 어깨를 들면서 오들오들 떨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삐짐을 한다 그러면 삐짐은 약간 몸의 방향을 틀 수가 있겠죠. 고개 방향도 뭔가 저쪽을 보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셋 다 팔짱을 낀 건데 고개의 각도나 어깨 들고 내린 정도나 몸의 회전 고개의 회전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차이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걸 좀 내가 이해를 해야 내가 그리는 인물의 포즈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캐릭터는 연기자다. 그러니까 내가 그림 안에 그리는 캐릭터가 드라마의 배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기자라는 배우 특징이 뭘까요? 연기자라는 배우를 보면은 표정도 풍부하지만 이런 몸 연기도 잘하죠. 그리고 손 연기. 이걸 되게 잘하면 좋은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러스트도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키우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관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그리는 분들 보면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관찰이 뭐냐? 그냥 뭐 오래 쳐다보면 관찰이냐? 그게 아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게 관찰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헐크를 한번 볼게요. 헐크를 보면은 스토리텔링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생김새부터 동세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헐크는 굉장히 동작 자체가 열려 있어요. 포효도 하고 괴성도 지르고 굉장히 에너지 자체가 밖을 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헐크를 딱 떠올렸을 때 그 스토리텔링이 있죠. 얘한테 느껴지는. 그래서 동작 자체도 되게 또렷하죠. 또 한 가지로 데스노트의 엘 같은 경우는 헐크랑은 반대죠. 굉장히 냉소적이죠. 포즈도 항상 웅크리고 앉아있고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이런 것도 포즈의 연출이죠.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뭐 이런 걸 스토리텔링도 하고 쪼그려 앉은 거에서 굉장히 내향적인 느낌도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엘이 이제 커피 마시는 거를 보면은 항상 두 손가락으로 잡아요. 커피잔을. 그러면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다는 느낌도 주고 약간 결벽증 같다는 느낌도 주죠. 손 같은 것도 연기를 하는 거죠. 얘가 저는 결벽증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얘는 좀 뭔가 그런 게 있구나. 평범한 캐릭터는 아니구나 라는 스토리텔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캐릭터들 있죠. 스토리텔링이 딱 또렷하고 이런 캐릭터의 동세나 포즈를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관찰을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이런 어떤 시각적으로 우리가 딱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은 저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창작할 때 이런 게 이제 하나둘씩 떠올라요. 약간 그 캐릭터처럼 하면 되겠다. 그 영화의 그 장면처럼 연출하면 좋겠다. 이런 게 저장이 다 되거든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한번 관찰을 하면서 보면은 이게 다 재산이 돼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상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영화 시작 시간이 다가와도 남친이 오지 않아서 시계를 보며 화를 삭히는 여자. 요거를 이제 일러스트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 장의 그림에서 이 여자가 주인공이 되겠죠.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할 거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스토리가 느껴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위해선 레퍼런스를 찾을 거잖아요. 근데 보통 레퍼런스를 찾는 걸 보면은 좀 외적인 걸 많이 찾으세요. 예를 들어 화풍이나 머리카락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이런 외적인 부분을 많이들 모으는데 생각보다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는 잘 안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리고 났는데 이 스토리가 잘 안 느껴지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레퍼런스를 모으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무예요. 나무. 이게 숲이고 이게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을 채워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채우냐, 일단 키워드를 정립을 해야 돼요. 보는 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인가, 보는 이가 이 그림을 보고 이 스토리를 느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화를 삭히는 어떤 분노의 감정도 있고, 또 영화 시작 시간이 거의 다가와서 약간의 초조함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검색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분노를 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포즈를 취하고 이런 게 먼저 찾아져야 돼요. 머리카락 이쁘게 어떻게 그리고 인체를 어떻게 그리고 그런 건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고, 먼저 이 감정적인 부분들, 이 그림을 보고 보는 이가 느낄 감정, 그러면 일단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분노, 초조함, 상징을 뽑아야 돼요. 상징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찾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면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공통 분모라고 하죠. 이게 이제 상징이거든요. 이 감정이 가진 상징, 공통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요? 일단 표정에 공통점이 있죠. 약간 심각한 인상을 쓰고 있고, 또 고개를 좀 이렇게 숙이고 있죠.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것도 있고, 손으로 머리를 매만진다거나 또 팔짱을 낀다거나 이런 걸 이제 교집합을 찾으면 그거를 잘 뽑아서 표현을 해야만 보는 사람도 그 상징을 느끼는 거예요. 그 레퍼런스 작업이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내가 그릴 때 내가 내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그리면은 약간 뻔하게 될 수가 있어요. 뻔한 클리셰라고 하죠. 이렇게 해도 사실 완성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연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 배우가 좀 더 섬세한 연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포즈가 가지는 설득력도 올라가고 보는 사람도 훨씬 더 약간 리얼리티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내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해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쨌건 그림을 결과물로서 보는 이한테 스토리텔링을 잘 하려면 이런 걸 많이 찾아야 돼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기도 해요. 그림은 내가 안 보고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자료도 많이 봐야 되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팁을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저는 항상 저를 찍어요. 제가 직접 연기를 해봐요. 앞서 말한 스토리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런 고개의 기울어짐이나 어깨와 골반의 기울어짐, 약간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섬세한 어떤 포즈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같은 시계를 보더라도 이런 디테일이 더 살죠. 오래 기다리느라 지쳐서 짝다리를 집을 수도 있고, 화가 났으니까 팔짱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이런 걸 좀 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맨날 앉아 있어서 막 이렇게 굳어 있다 보면 이런 동세 표현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내가 취해봤을 때 생각보다 이 자세에선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도 있고, 시계를 손으로 가리키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클리셰처럼 보일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이게 제 팁이에요. 나를 찍는 거. 준비물은 스마트폰 하나, 그리고 약간의 귀찮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렇게만 해도 좋은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설득력 있는 포즈를 연출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내가 인체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손도 찍는 거예요. 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손을 되게 얼버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앞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지만 손 연기가 중요하다. 배우도 손 연기를 되게 신경을 쓴다. 그게 일러스트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손도 찍는 거예요. 근데 찍으라고 하면 다 처음 이렇게 찍어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왜냐면 카메라 자체에 화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깝게 되면 왜곡이 생기거든요. 손 자체에 투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찍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준비물로 이 탁상 거울만 있으면 돼요. 탁상 거울을 이렇게 놓고 모니터 아래다 두고 그 거울에 비친 손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카메라와 거울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왜곡이 안 생기고, 또 내가 싱크를 맞출 수가 있어요. 딱 이 각도에 맞게. 그러면 잘 찍으면 이걸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들 보면은 이 손과 비슷한 각도를 구글에서 막 찾아요. 운 좋으면 찾을 수 있는데 이거랑 어떻게 딱 절묘한 싱크를 못 찾죠. 차라리 한 5분 10분 들여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 바로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손 표현이 되죠. 앞쪽과 비교를 해도 훨씬 여성스러운 손 동작이 됐죠. 그래서 손을 이런 방식으로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